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봐야 되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6월이나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걸 통해서 연계는 안 되더라도 일반적인 고전시가 해석하는 원리랄지 그 다음에 보편적인 문학 개념어를 적용 연습하는데 활용해 보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가지. 6평, 9평 평가원에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의 일반적인 원리 적용 연습 용도로 활용한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작품 영림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삿갓을 쓰고 이제 돌아다녀가지고 김삿갓이라고 부르는 인물인데 유명한 조선시대 그 방랑시인이에요. 방랑시인. 그래서 돈이 없어도 시 한 편 잘 지어주면은 옛날에는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좋은 시절이었죠.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렇게 노동을 합니까? 그냥 전국을 유람하면서 시 한 편 써주면 되는 거예요. 기생 치마폭에다가 시 한 편 멋지게 딱 써주면 또 사랑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과거였던가 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 자, 영립 보겠습니다. 정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시 뿌 와우 이렇게 이제 중국어를 읽을 수 있죠. 뿌 와우 워 아이니 할 때 워 나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립자가 삿갓이라는 뜻의 립자라서 이 소재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 소재이기 때문에 네모 한번 해주시고 뭐 방랑을 뜻하는 모자다 라는 거. 방랑 떠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처 없는 이라는 말에다가 물결표 딱 해두시고 시적 화자는 방랑하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이 소재 삿갓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머무르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정처 없다. 빈배와 같은데 자 물결표 하시고 비유 빈배와 같다. 그래서 이 빈배라고 하는 단어 동그라미 딱 하시면은 이게 비어있다라고 했으니까 무욕이야 욕심이야. 무욕 빈배와 같다. 무욕 이런 걸 이제 나타내는 뜻이겠죠. 그럼 어딘가 정착해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한가하게 지내는 거죠. 욕심 없이. 자, 그 다음 40년이라는 말에다가 괄호 처리 해보시고요. 수능 용어 연습한다. 용도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수능 용어 적용 연습한다. 40년 괄호 처리. 수특 사용 설명서에 모처럼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체적 수치라는 말이요. 예, 사용 설명서에 구체적 수치라고 이제 제시가 돼 있거든요. 몇 년 동안 떠돌아다녔다. 40년. 그래서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방랑의 세월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평생 내내 쓰고 다녔네 라고 함께한 이 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솥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이 가벼운 차림이요. 그 다음에 백사장이 갈매기에 버타는 어부의 본색이라네 라고 두 줄을 같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목동에다가 동그라미 해보시고요. 목동. 자, 목동이 뭐 7호선 라인에 있는 역 이름이냐? 그게 아니고요. 5호선 라인에 있죠. 5호선 라인에 있는 뭐 지하철 역 이름이냐? 그건 아니고요. 목동이 뭡니까, 여러분? 소치기, 양치기. 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치고 양치는 아이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소치기, 양치기. 아이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어부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보시고 어부와 목동, 동그라미 줄표 연결. 그래서 가벼운 차림 밑줄, 본색 밑줄 딱 그으신 다음에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공통점 누구와? 화자의 차림과의 공통점. 화자의 차림새하고 유사하다. 이거 유사하다. 목동도 쓰고 다니고 어부도 쓰고 다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솥따라 들판으로 가는 목동이나 백사장의 갈매기와 버타는 어부나 다 같은 모자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이 백사장의 갈매기 할 때 갈매기 동그라미 수특 사용설명서에는 없는 말인데 뭐뭐와 버타는 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보시고 갈매기가 땡땡땡 된 대상이다라고 선지에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는 거죠. 일반적인 문학 개념을 연습해 보는 거야. 수특 사용설명이 없는데 만약에 이걸 연기한다면 갈매기를 세 글자로 정리할 수 있겠죠. 창원님? 뭐 이런 거 나오면 창원이가 잘하잖아요. 자, 한번 대답해 봅시다.
버탄다라고 했잖아요. 친구로 삼는 대상이다라고 갈매기를 취급하고 있어요. 갈매기는 my friend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갈매기를 어떤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렇죠. 의인화된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야. 오케이? 자주 나오는 거죠. 누구누구 버타다. 이러면 의인화한 거야. 자, 다음 줄로 내려갑니다. 자, 술 취하면 벗어 걸고, 그 다음에 술 동그라미. 밑에 또 흥 나와 있죠? 흥이 나면 할 때 흥 동그라미. 술 동그라미, 흥 동그라미 해볼게요. 이 영립이라고 하는 소재, 이 모자는 말이죠. 술 취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술 동그라미, 흥 동그라미. 벗어 걸고, 그 다음에 꽃나무를 바라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술 취하면은, 취하면 걸어놓고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모자라고 하는 것이 술 마시고 꽃나무에다가 네모처리 딱 해보시고, 이거 이제 뭐 향유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구경하는 건데, 구경한다, 뭐 완상한다, 이런 말 이제 쓸 수 있죠. 완상한다라는 말. 즐긴다는 얘기예요, 즐긴다. 보면서 즐긴다, 이런 뜻이에요. 완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흥이 나면은 손에 들고, 자, 들고, 술 취하면 벗고, 흥이 나면 들고, 자, 누각에 올라서, 누각 바로 처리 딱 하시고, 자, 달구경에다가 네모 처리 딱 해보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달구경할 때 달이나 꽃나무를 바라본다는 때 꽃나무나 모두 구경하는 대상, 즐기는 대상, 뭐 완상의 대상이다라고 같은 뜻이니까 줄표 연결 딱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함께한 소재가 바로 모자, 영립이 되는 거예요. 영립. 삿갓이 영립이 그런 소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일반화해서 정리하면은 자연을 향유한다. 뭐 이런 말, 누린다라는 뜻,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자연을 향유할 때 함께했던 소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뭡니까? 다른 두 직업군에서 즐겨 쓰는 소재이기도 하고, 뭐 그런 두 가지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제 이거죠. 결국은 핵심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게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지금부터 빨간 펜. 이 작품이 만약에 연계의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수능이 안 나와요. 근데 6평이나 9평에 나온다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빨간 펜.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죠. 속세, 사람, 의관에다가 바로 처리 딱 하시고, 자,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거칠에다가 밑줄 했으니까, 거칠에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속임수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뜻이니까, 겉만 번지르르 하다, 이런 뜻이니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다, 일단. 그래서 이 속세 사람의 의관과 나의 의관 있죠. 나에다가 바로 처리 딱 해보고, 자, 온 하늘에 비바람이 가득해도 나는 이제 걱정 없네 그랬는데, 여기에 사실 생략되어 있는 거죠. 뭐가요? 영립과 함께라면. 자, 영립과 함께라면. 이제 이게 생략됐다고 보는 게 좋겠죠.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소재, 모자야, 모자. 영립이라는 게. 모자야, 모자. 그러니까, 이렇게 대조인지, 유사인지 판단해야죠. 나는 걱정이 없는 거고 저 녀석들은 거칠에 불과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대비대조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 대상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화자 사이에 대조가 일어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축 사용설명서에 따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사용설명서에는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은 이렇게 자유로운 태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온 하늘에 비바람이 가득해도 사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유랑 중이고 방랑 중이기 때문에 뭐 집이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황을 지금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됐고요. 다음 작품 넘어갑니다. 나예요. 이 작품은 중의적인 태도, 중의적인 표현, 중의적인 표현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펜. 시작하자마자 빨간 펜. 중의적인 표현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자,
승환님, 혹시, 승환님, 중의적이 무슨 말이죠? 의미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중복된다, 혹은 뭐, 이중이다, 뭐, 이중적인 의미, 중복된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중의적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 고전 시가에 평시조, 유명한 시조 가운데서, 세 줄짜리 시조 가운데서 기억나는 거 혹시 없어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니, 뭐 이런 표현 나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양산이라고 하는 게 인물인, 사람인 수양대군이면서, 세조이면서 동시에 마운틴이기도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다음 다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빨간 펜으로 이제 먼저 체크하고 갈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여기에, 일출 원생원이라고 나오는데, 한자 음을 적어 놓은 두 번째 줄 갑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원생원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할 거예요. 그래서 희롱의 대상 1이라고 쓸게요. 희롱 대상 1이라고 쓸게요. 형광펜으로 색깔을 하신 다음에 희롱하는 대상 1번이야. 그러니까 조롱한다, 비웃는다, 놀린다. 그러니까 놀려먹는다 이 말이야. 놀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의적이라고 했는데 희롱의 대상 1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물이죠, 인물. 그 두 가지로 이제 써볼게요. 인물 이름이면서 인물을 지칭하는 생원이라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호칭. 생원. 김생원, 이생원. 우리 그 유명한 메밀꽃 필 무렵 현대 소설 가운데에도 단편 소설 가운데에도 허생원 나오잖아요. 그쵸? 벼슬 이름이냐? 무슨 벼슬이야. 그 장돌뱅이 얘기하는 건데 벼슬이 아니라 지방에서 그냥 아무한테나 붙여주는 그냥 흔한 직함 같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진짜 사장은 아닌데 동네 가면 너네 아저씨들 이웃집 아저씨가 서로 김 사장, 이 사장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인물 이름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원생원했어요. 원 그러면은 이 한자에다가 네모 한번 해보시고 이게 원숭이 원자거든요. 그래서 인물이면서 원숭이다, 동물이다 이런 얘기야. 인물이면서 동물이다. 두 가지를 동시에 뜻하기 때문에 뭐예요? 중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희롱의 대상은 동물을 희롱하는 게 아니고 원숭이, 동물이 원숭이가 아니라 인물을 희롱하는 거야, 인물을. 오케이? 여기에 쓰는 거야. 중의적이라고 쓴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은 해가 뜨자라고 일출이라는 거, 일출을 해 뜨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시간의 흐름이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간의 흐름 대신에 한자 두 글자로 대신 쓸 수 있죠. 시간의 흐름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시간의 기억 뭐죠? 시간의 경과라는 말 쓸 수 있어요. 시간의 경과, 시간의 흐름.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세 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괄호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이제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번 나온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두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고양이 지나가자 쥐가 다 죽네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묘와 서진사 할 때 서진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야. 한자 음을 읽어 놓은 세 글자. 서진사. 안 보이면 좀 위로 올려드릴게. 서진사 보이죠? 똑같이 중의적이다, 희롱의 대상이다, 놀림의 대상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쓰지 마시고 그냥 숫자 2라고만 쓸게요. 알겠죠? 줄여서 숫자 2라고만 쓸 거야. 서진사 2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둘로 나눠가지고 인물이다. 김진사, 이진사 할 때 직함, 호칭, 진사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서시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인물이자 동물이다. 그럼 이제 여기 한자에 서자에다가 네모 딱 하는 서자. 이게 쥐라는 뜻의 쥐 서자거든요. 쥐 서자이자 성치 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쥐 서자를 서씨 손 들어봐. 민호금? 서씨가 이런 한자를 쓴 서씨 본 적 있어요? 민호씨? 없죠. 서씨인데 쥐 서자를 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거든요. 미쳤으니까. 쥐 서자를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한글로 읽으면은, 우리말로 읽으면 서가 되는 거니까 소리가 비슷한 거죠. 의미는 다른데 소리는 같아요.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물 중에서 누구? 쥐새끼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물을 쥐새끼로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화살표를 이렇게 올려서 붙여놓으시면은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날 것 같아. 쥐새끼에다가, 이렇게. 서진사를 쥐에다가, 그리고 빨간 펜으로 세모 처리하고 마이너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똑같이. 자, 추가 필기 갑니다. 서진사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하시고, 쥐에 세모 마이너스 딱 하는 거예요. 화살표 띡 하는 거야. 서진사, 즉 사람을 쥐새끼인 것처럼 희롱하고 조롱했다, 놀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위에도 마찬가지로 가볼까요? 원생원의 형광펜 세모대 있잖아요. 맞죠? 맞죠? 원시성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원시성을 가진 사람을 뭐에다가 빗대 표현했어요? 이렇게 원숭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원숭이의 세모 처리 마이너스 딱 하는 거예요. 사람을 원숭이 취급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요, 싫어요? 택민씨? 택민씨 원숭이 같아요. 좋아요, 싫어요? 불을 빡시죠. 순간 눈에 불이 번쩍했어요. 원숭이라고 하면 싫어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이런 안 되겠고요. 창원이 이런 쥐 같은 녀석 이러면 좋아요, 싫어요? 찍찍 좋아요. 막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저를 마우스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미키 동생인 거죠? 저는 미키 동생 창키입니다. 창원이가 창키 이렇게 하면은 졸라 좋아하겠냐? 아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자, 다음 세 번째 동물 이름이자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오른쪽 위로 갑니다. 동물이자 사람 이름 중의적인 표현 세 번째 형광펜으로 색깔 딱 합니다. 문첨지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렇게 칠판 보시고 여기 한자음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문자에다가 네모하시면 이 문자가 모기라는 뜻의 문자거든요. 모기 문자. 오케이? 모기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 빨간 펜으로 세모 처리 마이너스 딱 해보시고 이렇게 화살표 하는 거야. 사람을 모기 취급한 거죠. 모기 취급. 그쵸? 건도님을 이 모기야. 건도 모기! 그러면은 좋아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소 유치했습니다. 이거 간지럽네요. 자, 모기 취급했다. 이 모스키토야! 그러면은 졸라 빡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다시 3이라고 쓰시고 아까 2 썼잖아요. 이제 3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인물 이름이자 문첨지란 인물 이름이자 동시에 뭐예요? 동물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곤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큰 범주에서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기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희롱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이거. 이제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문첨지를 비롯한 세 명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게 사람이 아니라 동물 취급하면서 놀려먹고 있는 것이냐라는 건데 개인적인 앙금이 있기 때문에 앙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앙금이 뭐예요? 앙금이 뭐야? 단팥 대신에 들어가는 거야? 뭐야? 빵 속에 들어있는 거야? 뭐야? 앙금이 뭐예요? 앙숙이다라고 할 때 앙이야. 졸라 싫어하는 거. 원수지간인 거. 그리고 뭐야? 원한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삿갓이라는 인물이 특징이 뭐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고 이 마을 저 마을 전전하는 건데 한 마을을 갔더니 이 새끼들이 대접이 소홀한 거야. 푸대접을 당했다라고 이제 나오죠. 이 설명 보면은 푸대접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했는데 밥을 안 준다랄지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야. 살생부 같은 거지. 살생부 같은 거야. 나를 푸대접한 인간들 리스트 1, 2, 3 개인적인 앙금을 품고 앙앙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네 번째 인물 조석사. 조씨성을 가진 석사를 얘기하는 거고 조씨성을 가진 석사.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다 마무리는 해야죠. 아까 시간 경과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 나온다 라고 했는데 이 두 번째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시간의 경과라는 말 쓸 수 있겠죠. 시간의 경과. 다시 일반화해가지고 그 수능에서 용어로 쓰고 있는 표현 가운데서 개념어 가운데서 황문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 시간 표지. 뭐라고? 시간 표지. 이런 말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밤되자 괄호처리 딱 하시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경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아래로 또 갑니다. 문첨지에 형광펜 색깔 돼 있는 상태 맞죠? 밑으로 갑니다. 이제 네 번째 희롱의 대상 되겠습니다. 조씨성을 가진 석사님인데 이 석사를 뭐 취급하고 있죠? 이번엔 최악입니다. 벼룩 취급하고 있어요. 벼룩 취급. 뭐 띄워봤자 벼룩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벼룩이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그래서 벼룩 세모 처리 마이너스 여기 이제 괄호 처리 돼 있죠, 그쵸? 여기 네모합니다. 어디? 여기.
이 벼룩이라는 뜻의 조자거든. 한자를 잘 들여다보면 밑에 이제 곤충, 벌레 충자가 이 들어가 있어요. 벌레 충자. 이게 벌레 충자거든요. 아무튼 벼룩이라는 뜻의 한자 조를 써가지고 성씨 조씨인데 벼룩 조자로 바꿔가지고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1번 쓰시고 2번 쓰시고, 아니 번호는 쓰지 마시고 여기다가 4번 쓰셔야겠죠. 4번 쓰시고 인물을 동물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동물 가운데서도 자, 곤충류인 벼룩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푸대접을 받은 그 마을 유지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담겨 있는 작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위에다가 빨간 펜으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중의적이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 1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적인 안각품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제 풍자적이다라는 말도 수특 사용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풍자적이다. 근데 대상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비판하는 의도 자체는 개인적인 안각품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적인 이유로. 그래서 비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라고 이제 써볼게요. 개인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 모순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유지에 대한 자신을 푸대접한 대상에 대한 어떤 가벼운 비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복습할 때 기억이 안 날 것 같으면은 푸대접이라는 말을 쓰면 푸대접. 푸대접이 무슨 말을 쓰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나의 수준에 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이하로 받았을 때의 상황을 푸대접 받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다로 갑니다, 이제. 청산리 벽계수야. 야, 이거 고1 필수작품, 고1 때 배웠던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중의적인 표현이 나온다. 빨간 펜으로 먼저 위에다가 쓰겠습니다. 이 작품도 중의적인 표현이 나온다.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두 번째는 이걸 꼭 써놔야 돼요. 빨간 펜. 복습할 때 빨간 펜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중의적인 표현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자연, 인간 사이에 관계 문제를 선지해 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유사한 점을 활용했는지 전혀 상반된 점을 활용했는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대상의 형광펜으로 색깔할 거예요. 벽계수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명월에다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 하시고 명월. 그래서 이게 바로 중의적인 표현인데 중의적인 표현이고 중의적인 표현인데 인간이자 자연물이거든요. 인간이자 자연물이야. 근데 이제 속성들을 보면은 속성들이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은 자 수의감을 자랑마라 라고 했는데 지금 속성이 뭐냐 한번 가면은 괄호 처리 딱 해봐. 다시 오기 어려운 게 이 벽계수의 속성이에요. 물의 속성이야. 벽계수 할 때 수의 동그라미 한 번 더. 물 숫자인지 알아보시겠지, 그치? 그러니까 무슨 물인지 알 필요도 없어. 아, 그래도 알아야 될까? 오케이, 좋아. 벽계 그러면은 풀을 벽자예요, 풀 벽자. 그래서 색채어가 쓰였다도 적어두시면 좋아요. 색채어가 쓰였다. 벽계수 할 때 벽자가 풀을 벽자거든요. 푸르다, 블루.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풀을 벽자에다가 신의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푸른 시냇물이란 뜻이에요. 중의적이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다 써놔야겠죠. 자연물로서 푸른 시냇물. 그래서 자연물이고요. 오케이? 동시에 왕족의 한 사람, 왕족의 일원이라고 쓸게요. 1원, 2원, 3원 할 때 돈 세는 단위 아니에요. 한 구성원이란 뜻이에요. 왕족의 한 구성원. 그래서 인간이라고 써볼게요. 자연물이자 이제 인간으로 중의적 표현으로 이제 쓰이게 벽계수, 물이자 사람, 물이자 사람. 오케이? 됐죠? 중의적인 건데 속성 자체가 뭐예요? 일도 창해를 한다면은 뭐뭐 하면은 뭐뭐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자연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일도 창해, 일도하고 창해 사이에 세로줄 경계선을 그어보시고 해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해해해 무슨 해자예요? 바다 해자죠, 바다. 바다, 창이 이제 아득한 바다 이렇게 해도 되고 푸른 바다 해도 되고 바다야 바다. 근데 일도라고 하는 얘기는 도자가 공무도화가 할 때 도자거든요. 한 번 건너가면 뭐라고요? 한 번 가면. 자 써볼게. 한 번 가면 그쵸?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바다로, 바다에. 넓고 넓은 바다에 한 번 가버리면 이란 뜻이야. 주체가 뭐라고요? 물, 워터의 속성이 뭐야? 소정님 보고 있어요? 이거 또 명상의식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아무튼 한 번 흘러가 버리면은 어디로? 바다로 흘러가 버리면은 다시 오기 어렵다. 어디로요? 청산리라고 하는 산 밑으로 오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달이 이렇게 떠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케이? 근데 이게 벽계수야. 벽계수. 오케이? 벽계수고 얘가 명월이야. 명월. 근데 여기 명월. 근데 벽계수가 한번 가버리고 나면은 이게 무슨 한일 자동 펌프를 쓰지 않는 이상은 양수기로 퍼 올리지 않는 이상은 거꾸로 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가 뭐예요? 창해야, 창해. 창해가 뭐죠? 넓고 넓은 바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은 속성상 위에서 아래로 올라서 바다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닷물이 갑자기 밀물이 돼가지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역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류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런 속성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인간관계로 싹 바뀌어서 오면은, 야, 있을 때 잘해, 이 새끼야. 헤어지면 끝이야, 씨. 안 와. 내가 다시 만나줄 것 같아? 이런 여성의 목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죠. 있을 때 잘해. 물이 흘러가면은, 다시 거슬러 오진 않잖아. 우리 관계도 한번 어긋나 버리면은 회복 불가능이다. 지금 그런 얘기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거야, 완전 다른 거야? 판단해봐. 이미 내가 답을 냈잖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인간과 자연 사이가 유사하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자연 현상과 인간 관계가 유사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써볼까요? 이해가 안 되면은 써. 자연 섭리라고 써봐. 자연 섭리 그리고 인간 관계라고 써보는 거야. 인간 관계라고 써보시고.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왜 이걸 이렇게 깊게 설명하려고 붙들고 있느냐. 다른 강사들은 이렇게 안 하죠. 왜 나는 이렇게 하냐.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고전시가 일반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맥락이 나오면 반드시 선지에 나오게 돼 있거든요. 인간 자연 사이의 관계 문제가.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섭리라는 게 뭐예요? 물의 속성이죠. 물의 속성. 물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야. 한 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일방향성이라는 속성이거든요. 이것도 잘 배워놔야 돼. 나한테 배울 점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 물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일방향성이다. 써놔.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게 자동 발사가 돼가지고 큰일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남자.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는 일반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 이거는 펌프 한일 자동 펌프가 아닌 이상은 안 된다고. 알겠어요? 안 돼. 그래서 인간관계도 한번 틀어지고 나면 어때요? 인간관계도 한번 틀어지고 나면은 회복 불가능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관계가 끝나면은 회복 불가 끝이라고 쓰시고 화살표 회복 불가 회복 X라고 써. 한번 끝나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인간관계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유사한 속성들을 갖고 얘기를 한 것이다. 물론 이제 어디든지 회복 가능한 관계도 있죠. 천륜이라고 하죠. 그런 걸 보고 하늘에 맺어진 인연은 아무리 끝나놨다고 해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를 버리고 간 부모,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도 주제가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해외로 입양시켜버린 부모 원망스럽잖아요. 안 만나고 싶을 것 같죠? 만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천륜,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랄지 형제 자매 사이의 관계랄지 이런 건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한번 끝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들이 많죠. 우리도 말해요. 니네 대학 가면 끝이야. 자 그런 얘기. 자 그리고 나서 자, 너무 냉정한가요? 수위감을 자랑만하. 자랑만의 대빗줄 나의 동그라미 명령형이라고 써. 지금 내가 공들여서 설명한 이유를 알아야지 알겠지. 이거 어차피 수능이 안 나와. 근데 나오더라도 이제 딴 거랑 합쳐서 나오겠지. 근데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아요. 이 빨간색, 이 노란색 이거 기억하란 말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명령형을 통해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그쵸? 어떤 경계를 하고 있는 거죠. 수위감에다가 괄호줄을 딱 해봐. 수위감은 뭐야? 쉽게 가버리는 거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 한번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 버리고 나면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래서 명월이 그랬어요. 이 명월이 중의적이라고 했는데 또 빨간색으로 써야겠죠. 일관되게. 중의적이라고 했는데 안 보이니까 위에다 쓸게요. 자, 첫 번째는 밝은 달, 달이야 달, 문이야. 밝은 달이면서 동시에 기생, 황진이의 일종의 그 예명 같은 거죠. 가수들도 예명이 있잖아. 일종의 이분들도 이제 엔터테이너들이야. 조선시대 엔터테이너가 기생들이죠. 자기 예명이 있는 거야. 황진이가 이제 명월이라는 기생 이름을 이렇게 쓴 거죠. 밝은 달. 그래서 만공산하니 그랬는데 만 가득하다, 만 땅이다, 가득하다. 저 그림을 보시고 공산이 뭐야? 빈산, 빌공자니까 빈산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지. 내가 지금 주인은 그러니까 만공산이라고 하는 것이 빈산에 내가 밤하늘을 와 기생인 내가 여기 조선 반도를 쫙 이런 느낌으로 내가 장악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죠. 그런 건데 이 새끼야 가려고? 그래서 쉬어간들 어떠리라고 해요. 리 동그라미 딱 하시고 서리적 표현. 쉬어가란 얘기야. 그렇지. 그러니까 쉬어간들 어떠리. 쉬어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쉬어가라. 쉬어가는 것이 좋다. 라는 뜻을 강조하는 서리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되겠죠. 쉬어간들 어떠리. 쉬어가라. 이거죠. 그래서 수위 간다고 자랑하지 말고 쉬어가라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시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작품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 넘겨서 작품 번호 몇 번입니까? 14번 설장수의 어웅이냐, 야옹이냐, 어웅이냐, 어웅이다, 어흥이냐, 어웅이냐, 어웅이다. 어웅이 뭐냐? What is that? 어웅. 어웅 means 늙은 어부. You know? 늙은 이게 영어로 못하니까는 한글로 하고 있다고? 시간 없어서 그런 거야. 늙은 어부라고 씁니다. 어디에다가요? 제목에다가 어웅. 누가 불편하니? 자, 늙은 어부예요. 늙은 어부. 옹은 늙은 어부야. 그래서 이제 속세 좋아? 자연 좋아? 자연 좋아. 그래서 자연 좋아, 속세 싫어. 전형적인 주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 좋아, 속세 싫어. 그래서 헛된 명예에 이르려 조급하게 살지 말고 했습니다. 자, 헛된 명예라고 했으니까 명예에다가 세모처리 마이너스 속세라고 쓰시고 속세의 가치는 헛된 것이다. 마이너스. 조급하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여유있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인데 밑으로 갑니다. 썼어요. 평생 동안 수은양을 조추며의 밑줄 지향한다, 동경한다. 그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따르며 라는 뜻이에요. 따르며. 그러니까 사는 방식 자체가 이걸 지향한다. 지향의 대상, 지향의 대상이고 뭐 동경의 대상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플러스에 맞았어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뭔데? 자연이야 속세야? 자연이 자연. 순향이라고 했는데 자연이라고 했는데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향이 동네 뭐 마을 이렇게 이제 마을 향자거든요. 근데 수은이 이제 물과 뭐야? 구름. 그러니까 아름다운 물과 아름다운 구름으로 아름다운 경치. 그러니까 플러스인 경치를 가지고 있는 마을에서 살고자 했다. 이런 얘기예요. 속세의 그 명이 있다는 거 다 필요 없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왔고. 자,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 안개가 천리에 퍼지고 했는데 여기서 빨간 펜 안개에다가 플러스 표시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표시해야 될까요? 창원님, 네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야. 자, 여기서 안개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창원님? 보통 안개 그러면은 인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방해물 해가지고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가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아니야. 여기는 플러스야. 안개 동그라미 플러스. 이게 중요해, 이게. 이런 걸 잘 보라고. 왜냐면은, 이 문장 구조를 잘 보시면은, 넓은 호수에 봄은 따사로우라고 했잖아요. 넓은 호수 괄호처리. 그러니까 봄에다가 동그라미 따게. 봄의 속성이 뭐죠? 따사롭다예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인과로 지금 따사로워서 생겨난 자연현상이 이 안개거든요. 따사로운 결과 생겨난 자연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인과로 놓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 원인이 플러스인데 결과가 마이너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퍼져 있다라고 이제 걸쳐 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플러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천리라고 하는 괄호 처리 이렇게
하시고 멀리 아득하게 아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인 거야. 그래서 빨간 펜을 쓴 거야. 왜 플러스야? 아름다움이라고 써놔. 아름다운 풍경의 일부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기가 쫙 자욱하게 꼈다라고 하는 거는 불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여유로운 사람, 한가한 사람한테는 우와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뿌연 안개 속에서 제가 한 여인과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을 잡았던 기억이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손을 잡았던 기억. 그럴 수 있죠. 아름다울 수 있죠. 자 다음 예스런 언덕에 가을은 높아 그랬는데 가을이 깊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예스런 언덕에 가을은 높아 했는데 가을이 깊어서 이런 얘기야. 그래서 가을에다가 괄호 처리 딱 하시고 계절시요 라고 쓰신 다음에 시간표지라고 또 한 번 넣습니다. 시간표지 계절시요 이렇게 높아 그랬는데 깊어서 가을이 깊어서 달이 한 척의 배로구나. 구나 동그라미 딱 하시고 영탄법인지 알아보시겠죠. 그렇죠? 영탄법이야.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 예찬 달이 뭐같이 보인다? 배처럼 보인다. 이렇게 비유를 통한 예찬이 되겠죠. 한 척의 배 같다. 아름다워 보인다. 한가로워 보인다. 또 뭐 여유를 갖고 있다. 뭐 괜찮은 풍경,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줏빛 거리에 홍진엔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이제 이것까지 마무리해버립시다. 자줏빛 거리에 홍진에는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니 했어요. 그래서 세모 처리할게요. 자줏빛 거리 세모 처리 마이너스 홍진 세모 마이너스 전부 뭐야? 속수에 점심시간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자, 자줏빛 색채원지 알아보시겠죠? 여기서는 색채원의 기능이 뭐야? 기대효과가 부정적 대상의 속성을 드러낸다. 뭐라고요? 부정적 대상의 속성 혹은 대상의 부정적 속성 혹은 뭐 부정적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는 색채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으면 꿈자리에서도 가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부의 대상, 꺼려하는 대상, 가지 않으니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가지 않으니, 가고 싶어 하지 않아. 꺼려하는 대상, 꺼리는 대상. 자, 밑으로 가면 초록빛 도롱이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색채 대비가 쓰이고 있다는 건데 잘 안 보이니까 위로 올릴게요. 색채 대비라고 써야 되는데 자, 빨간 펜. 자, 주의하시고요. 위치 주의하시고요. 초록빛하고 위에 뭐가 있었지? 자줏빛. 자주색 좋아하는 친구들은 졸라 빡칠 수 있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주어진 대로 봐야 되니까 색채 대비라고 쓰신 다음에 위에 뭐가 있었어? 자줏빛. 자줏빛은 이제 초록빛하고 대비 이루는 색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플러스야, 플러스. 위에는 마이너스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도롱이라고 하는 거랑 삿갓이라고 하는 거랑 괄호 처리하신 다음에 소박이야, 활이야. 소박한 삶을 나타내주는 플러스 의미의 소재들이에요. 뭐라고요? 플러스. 함께 걷고 함께 사라지네 라고 했거든. 그래서 옛노래 한 가락이 흠취해 주셨으니 했는데 뱃노래 한 가락 괄호 처리. 청각적 이미지야, 후각적 이미지야. 청각적 이미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야. 왜냐면은 흥취해 졌도록 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청각적 이미지가 되겠죠. 오케이? 됐죠? 자, 어찌 인간 세상 옥당볕을 부러워하겠는가? 형광펜으로 색깔 이게 궁극적인 주제의식이 되겠죠. 속세 싫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간 펜으로 체크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옥당 벼슬 세모 처리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인간 세상 마이너스, 속세를 나타내는 표현들 두드러지게 놓고 어찌 부러워하겠는가? 부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뜻의 서리적인 표현이다. 부러움 X 마무리. 자, 고생하셨습니다.